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1월 6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서부터 병원 좀 예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볼일을 좀 보느라고 오늘 매매는 하지를 못했고요. 오후장에 좀 돌아와서 시장을 좀 봤더니 여전히 뭐 우리 시장은 진짜 노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좀 나스닥이 급락을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켜줘야 될 라인들을 좀 지켜줬어야 될 시장인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말 속절없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네트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최근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상한가를 들어가거나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모습이 거의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역배열에 있다가 바닥권에서 조금 짧은 구간이지만 이런 식으로 좀 짧은 구간에 횡보 구간,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첫 번째 장대 양봉 상한가가 터지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그래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네트 관련해서 이 디지털 화폐 개혁 관련한 종목들이죠. 근데 오늘은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 올림픽 개최에 맞춰서 CBDC 앱 시험 버전을 출시를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고 한네트가 대장주로 좀 움직였어요. 이 종목이 가장 빠르고 강하게 상한가에 굳혔고 상한가를 좀 깔끔하게 굳히지는 못하는 모습이라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등주가 로지시스가 2등주로 좀 움직였고요. 자, 2등주라서 역시 이제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됐죠. 뭐 한 20% 정도에서 마감이 되나 싶었는데 막판에 조금 흔들면서 아래쪽으로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3등주 격이 KCT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CT도 KCT가 2등주네요. KCT가 이제 장 마감 무렵에는 한 차례 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이 종목이 2등주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KCT가 2등주, 로지시스가 3등주 격이고 대장주는 한네트이기 때문에 한네트를 내일 움직임을 좀 지켜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네트가 대장주의 움직임이고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위더스 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탈모 치료제 관련해서 오늘 또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이 종목은 주사형 탈모 치료제를 생산한다라는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어요. 어제는 TS 트릴리온이 대장주로 좀 움직였죠. TS 트릴리온이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강한 종목으로 좀 만들어졌죠. 제가 일봉상의 모양은 좋지는 않은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또 슈팅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제 가장 강한 대장주 격으로 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살펴보고 오늘 이제 대장주로 후발 대장주로 치고 올라온 위더스 제약도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안철수 관련한 후발 대장주로 까뮤 ENC 모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종가상으로는 신고가인데 윗꼬리를 좀 돌파를 못해서 오늘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또 써니전자에 이어서 후발 대장주로 치고 가는 모습입니다. 강한 종목으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후의 움직임을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 베이스가 이제 후발 대장주에서 2등주였는데 이 종목도 오늘 좀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양봉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래 위로 흔드는 건 이 종목이 훨씬 심했습니다만 이 종목도 강한 종목으로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앞에 매물대가 좀 있는 게 부담스럽죠. 까뮤 ENC는 이제 매물대가 없이 완전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훨씬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후의 움직임 계속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넷 게임 관련주들의 아주 급락이 있었죠. 진짜 박살이 나더라고요. 특히 그 중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아주 두드러지게 하락을 했는데 시총도 무거운 종목이 오늘 무려 마이너스 14.24%가 빠졌습니다.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이런 라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쌍바닥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쌍바닥 만들고 돌파한 자리 지지매매 했다면 요런 데서 또 지지가 나왔었잖아요. 여기서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매매했다면 이거 완전히 진짜 눈물 납니다. 예.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진짜 급락이 떨어졌어요. 뭐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10%가 넘는 하락이 나왔고, 뭐 위메이드 뭐 엑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특히나 이제 이 종목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또 저점을 깨고 이탈이 나왔죠. 근데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서도 제가 이 종목 분석 드릴 때 거래를 터트리면서 음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카카오도 똑같습니다. 카카오도 여기서 무너질 때 이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라인을 복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여기가 강력한 매물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매물대를 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승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카카오 제가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그 근처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모습을 보면 이곳의 거래량에 비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평균 거래량보다 또 많은 거래량으로 빠졌죠. 그렇죠? 이렇게 저가 이탈하면서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쌓이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분간은 카카오와 네이버는 매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또 거래 싫으면서 빠졌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거래 없이 빠지면 좀 버틸만 하지만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면 굉장히 상승하기가 힘들다.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맞고 N자로 빠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좀 박살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장의 또 일부 섹터의 종목들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죠. 오늘 현대 모비스가 괜찮은 모습으로 또 상승이 나왔고요. 현대 글로비스도 괜찮았죠. 그래서 자동차 섹터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건설 섹터도 오늘 괜찮더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괜찮았죠. 엔지니어링도 괜찮았고 일부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좋았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괜찮았습니다. 현대미포는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요.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괜찮더라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좀 5%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조선기자재 관련한 종목들도 괜찮았죠. 한국카본이라든가 동성화인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움직이는 코스피의 섹터의 종목들은 있었다. 코스닥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뭐 시총 상위에서부터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111 종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 다 했죠. 자, 바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진짜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서 양봉 캔들을 좀 뽑아주면서 다시 이런 횡보 구간의 박스권으로 좀 들어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제가 좀 가지 않았으면 했던 2910포인트, 2900포인트 자리를 향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면서 또 음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또 2900포인트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지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거래가 싫으면서 이렇게 빠지니까 결국에는 오늘 반등에 힘을 주질 못하고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또 음봉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진짜 노답이죠. 자, 이렇게 중요한 1000포인트 라인을 이렇게 어이없이 깨버릴 줄은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시장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진짜 무슨 주식으로 따지면 소형주 개별 주식 움직이는 식으로 이렇게 급락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참 어떤 한 국가의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게, 저는 조금은 별로입니다. 기분이. 아무튼 수급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고 오늘 뭐 시장 수급도 진짜 아니죠. 자, 외국인이 매수 수급을 보여주긴 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계속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금융 투자에서 우리 시장을 아주 짓누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요. 오늘은 또 연기금까지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에 아주 일조를 하는 우리나라의 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좀 짜증이 나고요.
야,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양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으로 시장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범은 금융투자입니다. 예, 그리고 사모펀드와 투신까지 또 가세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진짜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이렇게까지 코스닥 시장이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예, 시장에 뭐 큰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어제 미국 시장에 나스닥이 3% 이상 빠졌죠. 예, 그랬던 이유는 연준의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올해 금리 인상과 이 양적 긴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록의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성장주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예, 성장주들은 금리 인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올 여름 안으로 그게 시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들의 4%대, 5%대 급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스닥이 박살이 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다만 기간적인 부분에서 6월이나 6월 이후쯤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6월 안쪽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로 조금 이제 스탠스가 바뀐 거죠.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 그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없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위험도 측면에서 중증으로 가는 그 빈도가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별로 시장의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에서는 소비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은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을 만한 이유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 시장은 워낙 수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시장의 최근에 어떤 이런 체력들이 정말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진짜 비실비실합니다.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조금의 그런 충격에 의해서도 이렇게 아주 급락을 하는 저질 체력의 시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어떤 시장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고 최근 한 달간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도 없고 주도 종목들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2900, 2910포인트 자리. 자, 이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장 대응은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자리를 지켜주는 거를 확인을 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시장의 주도 섹터의 출현과 주도주의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반등을 하는 좀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뭐 중기든 장기든 종목을 좀 선정을 하고 섹터를 선정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은 대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망을 하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오늘도 일부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그런 단기 매매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주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시장 대응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